OBS가 2008년 창사 때부터 보도한 월드뉴스를 다시 한번 꺼내보는 백투더 굿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뉴스는 미국 우주과학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27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2011년 은퇴한 소식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인류의 우주 탐사 꿈을 실어날랐던 디스커버리호의 감동적인 마지막 비행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두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낙하산이 펼쳐지고 39번째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And if you think about a vehicle that's 26, 27 years old, been flying for that long, to come back perfect, I have never seen an airplane be able to do that. Station cameras. 1984년 첫 발사 이후 무려 2억 3,800km의 비행. 지구에서 달까지 150번을 왕복한 셈입니다. Most of all, we're going to miss Discovery. And Discovery has been a great ship and has really supporte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more so than I think any other. 지난 1986년 챌린저호 폭발 사고로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때 미국 우주과학기술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것이 디스커버리호. 하지만 막대한 유지비와 안전성 문제는 결국 미국 정부가 우주 왕복선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스커버리호를 시작으로 엔데버호와 애틀란티스호도 같은 해 모두 퇴역하면서 미국의 우주 왕복선 시대는 막을 내렸는데요. 이후 미국의 우주 탐사 전략은 완전히 변했고 나사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며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는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달 귀환과 화성 탐사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비용을 낮췄지만 연이은 시행착오와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2012년 영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안락사 논쟁에 관한 소식입니다. 당시 한 영국 남성이 법원에 자신의 죽음을 허락해달라는 파격적인 소송을 내면서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때의 상황 다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57살인 영국의 토니 릭 린슨 씨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찾아온 뇌일혈 중풍 때문에 목 아래가 전부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간병에 의지해 살아온 그는 올 초 법원에 안락사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돕는 어떤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법무부는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선 살인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법 개정 권한도 의회가 갖고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어제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법원은 같은 해 8월 최종적으로 닉 린슨 씨의 안락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닉 린슨 씨는 판결 일주일 후 스스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했지만 이 소송은 영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데요. 이 사건 이후 영국 사회에선 안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론과 말기 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은 안락사 문제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영국 의회가 특정 조건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더 이상 죽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이른바 죽음의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18세 이상 6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2명의 의사와 1명의 판사 승인을 받을 경우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65%가 지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둘러싼 도덕적 사회적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무용론이 다시 한번 불거졌던 뉴스입니다. 지난 2012년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단 3일 만에 조회수 5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인간 백정으로까지 불렸던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조지프 코니의 악행을 폭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국제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코니의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흘 전 유튜브에 올라온 코니 2012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무려 5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엔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의 악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코니는 지난 1987년 결성된 우간다의 반군 단체 신해 저항군의 지도자입니다. In Uganda, I'm a freedom fighter who is fighting for freedom in Uganda. But I'm not a terrorist. 코니는 정권 축출을 명목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또 소년 수만 명을 납치한 뒤 게릴라군에 투입하거나 성적 놀이개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를 공개 수배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특수군 100명을 현지에 보내 체포작전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ICC가 조지프 코니를 기소했던 건 2005년으로 이 영상이 공개됐던 당시엔 이미 공개 수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리고 기소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ICC는 코니를 법정에 세우기는커녕 행방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ICC의 무기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여러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각국의 비협조 속에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ICC. 그런데 최근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건데요. 여기엔 필리핀 정부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ICC의 영장을 무시하는 국가와 지도자들이 있지만 필리핀 사례는 각국의 협력만 있다면 ICC가 국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OBS 뉴스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백투더 그 뉴스였습니다.